기억해. 모 아니면 도는 이게 우리가 그냥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A가 뭐 발생할 확률, 그럼 반대는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되잖아. 그래서 모 아니면 도는 그냥 단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공이 다 다르지. 빨, 흰, 검, 파, 빨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이거 뽑을 때, 이거 뽑을 때, 이거 뽑을 때, 이거 뽑을 때, 이거 뽑을 때의 반대가 얘를 뽑는 게 아니고 이거 뽑을 때 반대가 얘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의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이 각각의 공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 순서를 지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시행은 이렇게 다 각자의 뽑히는 확률이 다른 경우는 여기에 뭘 해야 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죠. 가디순. 얘가 같이 연계가 돼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나?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 개 종류잖아. 세 개 종류가 확률 변수 x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뭐야? 1이 될 수도 있고 종류가 몇 개, 2개가 될 수도 있고 종류가 몇 개, 3개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종류가 몇 개, 4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럼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자, 4번을 뽑는데 3개 종류가 하나라는 것은 흰 나오거나 파파파파 검검검검 빨빨빨빨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한 번 뽑을 때의 어때요? 확률이 얼마니? 4분의 1이야. 맞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요? 4에 어때요?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야? 흰, 검검검검, 파파파파, 빨간색 전부 다. 그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돼? 2가지일 때는 먼저 색 종류를 어때요? 2개를 뭐 해야 될까? 뽑아야겠지. 4, C, 2지. 맞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흰색, 검은색인데 4번 동안 어떻게 될 수 있어? 흰색이 3번, 검은색 1번. 흰 둘, 검 둘. 흰 하나, 검 셋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모 아니면 도지. 모 아니면 도. 얘는 조합을 이용해도 돼. 어떤 식으로? 4번 중에 1번이 흰색 나오고 나머지가 검은색. 또는 4번 중 2번이 흰색 나오고 나머지 검은색. 4번 중 3번이 흰색 나오고 나머지 검은색.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각각의 공을 뽑는 확률은 전부 다 4분의 1로 같아 안 같아? 같죠?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달라진다. 종류가 몇 개? 3개를 일단 3종류 뽑아야겠지. 흰, 검, 파, 빨 중에 3종류를 뽑아요. 자 그러면 이 3개가 종류가 나오려면 색이 몇 가지 나와야 되냐면 2가지, 1가지, 1가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맞잖아. 색이 3종류 나오려면 2가지, 1가지, 1가지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흰, 검파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얘들이 어때요? 흰, 검파가 차례대로 이렇게 뽑으니까 순서가 발생해야 안 해? 나오지? 그건 흰, 검파인 4개 중에서 2개가 같은 순서인 뭐예요? 4팩에 뭘 해줘야 돼? 2팩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맞지? 그리고 이 2개짜리 색깔이 누군지도 어때요?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3종류 중에서 2개짜리가 누군지도 우리가 뭐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어때요? 4분의 1의 전체 4제곱으로 얘는 확률이 다 어차피 똑같겠죠. 자 마지막이야. 4종류가 다 나온다. 그럼 4개의 색깔이 순서가 바뀌잖아. 4개의 색깔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게 몇 팩? 4팩토리얼 하고요. 확률은 뭐야? 4분의 1의 4제곱으로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 야 4의 4제곱분의 256이야. 256분의 얘가 4. 얘는 256분의 어때요? 4, 6, 4, 14, 6 곱하면 84. 얘는 256분의
자, 여기 12 곱하기 3, 36, 4, 144. 자, 얘는 256분의 24. 자, 그러면 확인해야 돼. 확률의 합이 1 되냐? 땅땅땅땅 더하면 1 돼, 안 돼? 되네. 끝났어. 그럼 이게 확률 분포표가 된다 그 말이야. 완성.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문제에서 평균에다가 64배 하고 10을 빼라 했으니까 2에 64x에 마이너스 10 해서 우리는 64EX에 마이너스 10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님들 EX를 계산해 봅시다. EX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256분의 계산해 보세요. 어때요? 1 곱하기 4, 2 곱하기 84, 3 곱하기 144, 4 곱하기 24.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고 약분 때리면 이게 64분의 175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4로 약분해서 계산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75에서 뭐 빼면 돼? 10을 빼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165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꽤나 좀 내용이 어려운데 독립시행의 확률과 확률 분포가 연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게 3점짜리 제일 끝자락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7번 이런 데 나오게 되면 계산이 조금 난해할 겁니다. 됐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4-1번 풀어보세요. (4-1번) 풀어봅니다. 이거 하고 이항 분포 이야기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오늘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진도를 좀 마무리하시죠. 4-1번 좀 별표해 두시고 이게 문장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역시 기출이긴 한데 문장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린 애들 많은데 이거 해석을 좀 잘해 보세요. (4-1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지금 학생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집 비밀번호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6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1023까지는 일단 앞에 땅땅땅땅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어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몇 번 몇 번 몇 번? 5, 6, 7, 8, 9 중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숫자 두 개를 여기 배정한대요. 그럼 경우가 뭐야? 몇 개 나올 수 있어? 5, 4 아니야? 맞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5 곱하기 4 해서 20 20가지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B번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B번을 풀 확률이 뭐야? 그 20개의 숫자 중에서 뭐야? 하나니까 20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이 친구가 굉장히 그 타자를 칠 줄 몰라요. 독수리 타법.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맨날 통통통통통 하는 거야. 그래서 B번 한번 풀 때마다 몇 초가 걸려? 10초가 걸린 거야. 1, 0, 2, 3 따닥 엔터까지 10초가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확률 변수가 그 걸리는 뭐야? 시간이래요. 그러면 그 확률 변수가 어때요?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어때요? 얘가 총 시도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이에요? 총 경우의 수 20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 내가 풀었다. 그럼 10초가 소요됐을 거야. 맞죠? 오케이? 그럼 그때 한 번에 풀었으니까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분의 1로 한 방에 이렇게 끝냈을 겁니다. 자, 만약에 20초가 걸렸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뭘까요? 처음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20분에 뭐예요? 비밀번호가 아닌 19개 중에 하나를 눌렀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19개 중에서 두 번째에서는 뭐야? 똑바로 눌러서 19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만 얘가 뭐야? 20분의 1로 확률이 어떠니? 같단 말이야. 자, 30초가 걸렸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실패하고요. 20분의 19.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19분의 18. 자, 마지막에 성공 18분의 1. 그래서 결국 얘도 계산하면 뭐야?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쭉 갑니다 이제. 자, 마지막 시도가 200초가 되겠죠. 20번째 시도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확률이 뭐가 돼? 20분의 1로 확률의 합은 1로 이렇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되나? 자, 그럼 끝났죠? 평균을 구하라 하면 EX가 어떻게 돼요? 얘는 20분의 1에다가 10, 20, 30 해서 어디까지? 200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요 공은 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2분의 1에 어때요? 1부터 20까지 합은 시그마 공식 쓰면 되죠. 1부터 20까지 합 2분의 뭐요? 20 곱하기 21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 나와요? 105 하고 나오죠. 됐죠? 평균이 105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105초를 분으로 한 사람이 이건 뭐야? 1분 45초. 정답은 그래서 1분 45초가 됩니다. 됐나? 4-1번은 잘 참고해 두세요. 알겠나? 아, 프린트에 이항 정리 내용이 조금 넣었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교재에 있는 어차피 이항 정리 내용이 별로 없어서 교재를 봐도 되거든요. 페이지 180페이지 펴주실래요? 우리 교재 180페이지 피면 포커스 3 이항 분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 한 다음에 문제만 하나 풀고요. 아, 두 개만 풀게요. 너무 쉬워가지고 3초 컷 할 거야 다.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쉬었다가 마지막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과제 검사는 제가 다 해서 여러분들 반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아마 내일 배부가 될 겁니다. 아마 반장이 아마 들고 와서 주지 않을까. 알겠죠? 아니면 교무실에 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시던가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던 그 해설은 제가 지금 배부해 드렸으니 보세요. 알겠죠? 꼼꼼하게 해설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맨 앞에는 빠른 정답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정답으로 계산 그 채점하실 분은 맨 앞에 장 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내가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해설 주는 이유가 그 전에 조금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해설을 늦게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해설을 참고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사실 수학 실력을 늘리려면 해설 없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의 힘으로 20분이든 30분이든 부딪혀서 풀어보는 게 좋거든요. 특히 확률과 통계는 더요. 알겠죠? 왜? 확통은 여러분들 그 굳이 이 FM 풀이가 아니더라도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나열해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80페이지 거기에 포커스 3 해서 이항 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by에 b를 따요. b를 따. 알겠죠? 자, 우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확률 변수 x가 그 이항 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거 b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고친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항 분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몇 번 중 몇 번, n번 중 r번 a가 발생한다라는 무슨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이죠. 맞죠? 독립 시행의 확률에서 자, 여기서 요 R번이 얘들이 뭐가 되냐면 얘들이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확률 변수 R은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될 수 있어요? N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독립시행에 대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돼서 그 확률 변수 X가 뭐부터 시작돼요? 0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n번 중 0번 A가 발생해서 이 PA를 P라 합시다. 그러면 확률은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죠. P가 0번. 그럼 나머지 1-P는 뭐야? n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만약에 변수가 1이다. n번 중 1번 P가 1번 1-P가 n-1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두 번일 때는 뭐야? n번 중 2번 P제곱 1-P에 n-2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쭉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n번째는 뭐야? n번 중 n번 P의 n번 1-P의 빵번
해서 요 독립시행의 확률의 합이 얼마가 돼요?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 EX는 시그마, 자 여기는 요 x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에 대해서 자 NCX에 P의 X에 1-P의 n-x 하고 여기에 x라는 변수가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항 계수의 성질에서 좀 더 깊은 과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걸 우리가 계산 못하지. 그래서 이거 결과로만 명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냥 계산한 결과는 np 이렇게 됩니다. 그럼 vx도 마찬가지죠. vx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의 평균이죠.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에 대해서 자 제곱 변수 제곱의 확률을 곱해지겠죠. ncx에 p의 x제곱에 1-p의 n-x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 그럼 np의 뭐야? 제곱을 이렇게 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얘가 np의 1-p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냥 알겠지? 얘는 우리가 계산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 고교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항 분포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나름 말에다가 이제 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기호인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의 b를 딱 따고요. 전체 시행 횟수는 p고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 p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전체 시행 횟수 n, 사건이 발생할 확률 p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ex는 뭐야? 평균은 그냥 뭐다? np로 끝내고 분산은 뭐다? np에 1-p로 끝내라. 그럼 만약에 시그마 x는 뭐야? 하면 얘를 뭐 하면 돼요? 루트 하면 되겠죠. np에 1-p로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 항분포는 말 그대로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있죠. 대표 문제 5번, 6번 이렇게 두 개 하고요. 쉬었다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 5번을 한번 봐주세요. 지어도 되나요? 됐죠? 그래서 이항 분포의 키워드는 횟수, 맞죠? 번수, 뭐 명수, 개수와 관련해서 확률 분포랑 연계되어 있으면 아 얘는 그냥 이항 분포고 전체 시행 횟수와 확률만 찾자. 그래서 평균은 np, 분산은 np 1-p 이렇게 계산만 바로 공식처럼 외워서 적용하는 게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 대표 문제 5번, 6번 해서요. 요거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진도를 좀 마무리해 줄게요. 알겠죠? 자 대표 문제 5번 봅시다. 자 A,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가 A는 M, B는 N 이렇게 돼서 이 주사위의 눈의 제곱과 제곱의 합이 25 이하가 되게끔 하는 그 시행, 그 사건을 E라 합니다. 그걸 몇 번 시행한대요? 12번. 그래서 그때 E가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뭐야? 이항 분포네. 맞죠? 몇 회 중 몇 번. 이게 이항 분포라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경우를 세야지. M이 1이면 N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가 되겠지. M이 2면요. N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가 됩니다. M이 3이어도 N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야? 1, 2, 3, 4가 돼요. 마지막 M이 4면 N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이 끝이고 M이 5나 6은 25를 넘어서 안 됩니다. N은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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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해서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왔어요? 15가지 나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때의 이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뭐야? 전체 36분의 몇이에요? 15. 그래서 얼마가 돼요? 3으로 나눠주면 12분의 5가 된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항분포 x는 이항분포 따르는데 전체 시행횟수 12번에다가 확률은 12분의 어때요? 5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끝났다. 여기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산을 구하라. vx 하시면 뭐예요? n p 12분의 5 q 하면 12분의 7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계산하시면 12분의 35 이렇게 됩니다. 끝. 아래 위로 더하라 했죠? 정답은 얼마? 47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뒤에 한 페이지 넘어서 6번도 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 해보세요. 5-1, 5-2인데 뭐 다 이거는 공식만 외워서 적용하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6번 문제를 또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죠?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한 이 px가 이렇다. 뭐예요?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평균이 1. 어때요? 분산이 뭐다? 10분의 9래요. 그럼 평균은 MP가 됩니다. 그애는 1 되죠. 분산은 MP에 1-P가 돼서 10분의 9네요. 아, 그래서 1-P가 10분의 9죠. 얘는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하, P는 10분의 1이 되고요. N은 뭐다?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 뭐야? 2보다 작다는 것은 X가 뭐가 될 때랑 뭐가 될 때요? 0이 될 때와 1이 될 때의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PX가 0이 될 때랑 PX가 1이 될 때의 확률을 더할 겁니다. 0이 되는 확률은 뭐야? 전체 시행에서 10C 0에 P는 10분의 1이 0번 10분의 9에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10C 1이죠. 10분의 1이 몇 번? 한 번. 10분의 9가 몇 번? 9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그게 PX0, PX1인데 자, 얘는 어차피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10분의 1 사라지죠. 결국 여기 계산값이 뭐예요? 10분의 9에 10제곱하고 10분의 9에 뭐예요?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0분의 9에 9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10분의 9랑 1을 더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답은 뭐야? 10분의 19에다가 10분의 9에 9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되셨죠 이거?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분포가 끝난 거야. 알겠죠?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항 분포까지. 자, 그럼 좀 쉬었다가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됐죠?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
자 마지막 딱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마지막 교시 하고 집에 갑시다. 집은 여기죠. 여기도 그건가요? 2층부터 숙소인가요, 그냥? 그죠? 내가 이제 여학생 기숙으로 바뀌고는 사실 저쪽 라인은 안 다니거든요. 뒷 주차장. 그 주차장이 여기 앞에 있고 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학생 관으로 바뀌고 나서는 저쪽을 안 다녀요. 그 저쪽 여러분들 생활관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맨날 이쪽 앞쪽으로만 오거든요. 사실 남학생관일 때 알죠? 여기 2년 전 남학생관이었어요. 남학생 기숙 전문관.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좀 불편한 점 얘기해 줄까? 원래 저기 화장실 있지 가운데. 저 남학생 전용 화장실이었거든.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 별로 멀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갔다가 바로 교무실 들어오고 이랬는데 여학생관으로 바뀌면서 여학생 화장실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남학생 선생님들은 이제 화장실 가려면 저 끝에 가야 되거든. 아우 너무 불편하긴 해. 그때 편한 점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남학생관일 때는 좀 뭐랄까 남 선생님들한테 너무 편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불편해진 경향이 좀 없잖아 많죠 사실. 근데 어때요? 여기 이런 데 있어 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여학생만 있는 곳에서의 주의사항은 절대로 파벌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파도 만들지 말고 파벌 싸움에 끼지도 말고 알겠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재작년 에피소드 한번 애들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얘기해 주자면 우선 선발반 때 여학생이 굉장히 적게 모였어요. 한 20명 남짓 여자 기숙에 그 당시에 여자애들 한 20명 정도 20명 안 됐을 거예요. 10몇 명이었는데 이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되게 싫어했어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어. 이쪽 리더가 있고 이쪽 리더가 있잖아. 애들이 이제 서로를 헐뜯다 보니까 또 중간에 여학생들이 좀 말을 옮기는 여학생 한 명이 있다 보니까 전에 듣고는 빡치고 전에 듣고는 빡치고 하다가 결국 전쟁을 했어요. 서로 이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말싸움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한 파가 졌습니다. 한 계파가 이제 다 져가지고 애들 올퇴소를 해버렸어. 전부 다. 그게 2년 전 일이거든요. 여학생관 처음 생겼을 땐가 그때. 그래서 여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재수하면서 좀 피해야 될 약간의 부류들이 몇몇 있어요. 일단 허세와 허풍이 너무 지나친 애들. 알겠죠? 그 다음에 말 많은 애들. 그 다음에 배려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피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딪히지 않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너는 너만의 길을 가라.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룸메이트인데 내가 내 의지와 다르게 되게 안 맞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룸메이트 바꿔달라고 그냥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지? 결국 야 나 퇴소할 거야 이러면은 결국 바꿔줘요 다. 나 최상위관으로 가버릴 거야 뭐 이러버리면 알겠어 바꿔줄게 이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1년간 제발 여기 여러분들 되게 이 외로운 싸움이 될 건데 그 외로운 싸움에 우리가 같이 가는 그 동반자 친구들에 대해서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너무 깊은 관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관계도 아닌 그 정도의 거리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감정 소모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되게 내가 작년에 많이 본 경우가 뭐냐면 두 학생 되게 친하거든. 맨날 붙어 다니고 그랬어. 산책도 같이 하고. 어느 순간에 안 들어오더라고. 한 여학생이. 그럼 너네 그 여학생도 대충 들어오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 물어봤지. 너네 싸웠니? 하니까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둘이 뭐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싸워가지고 한 학생이 그냥 수업을 안 들어오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여학생 기숙에서는 되게 이런 인간관계에서 되게 감정 소모가 좀 큰 애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걸 좀 줄이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섣부르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 상처 줄 이유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개성이 있구나 하고 그런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뭐 악감정,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뭔가 배척하거나 그런 마인드, 감정 자체를 아예 갖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라고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도. 알겠지? 우리 알죠? 지하철 타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써요? 안 쓰잖아요. 옆 사람이 너무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버려?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냥. 그 원리입니다 그냥. 그래서 재수하는 동안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너무 그런 감정 소모를 하는 일을 최대한 자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꾸역꾸역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결국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많이 사귀고 많이 알겠죠? 어울리고 다니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들 그 딱 수능 그 치는 날까지만 해도 뭔가 영혼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성적 발표가 딱 나는 순간 갑자기 연락 두절되거나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 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너는 붙고 이러면 되게 어때요? 창피하거든. 어쨌든 간에 나의 대학의 합격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스스로가 그냥 자중하려고 하시고 야 누가 내 욕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그거는 신경 안 쓰면 돼. 내가 미친년이 되거나 내가 정말 개 XX가 된다? 상관없다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 준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내가 뭐 어떤 감정이 있을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알겠죠? 스스로한테 집중하고 온전히 나를 위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상황이냐면 걔들은 지들 열받거나 그럼 싸우고 그만이야. 뭐 주먹 다짐 한단 말이야. 그냥 패버리고 막 부딪히고 그러다가 이제 중재하면은 이제 아 내가 미안한 것 같다고 서로 사과하고 되게 더 친해지고 이러는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서로를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 알겠죠? 공부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을 하세요. 알겠죠?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고 내가 제일 좋은 존재입니다. 다만 배려라는 게 뭐냐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자습관에서 뭐 볼펜을 막 딱딱딱딱딱딱 이러는 거 이거는 피해를 주는 거지.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맞지? 알겠죠?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내 공부에 집중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재수하는 동안에 그 애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도 이제 잘 어울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저한테 되게 잘해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그 친구들한테 좀 잘해주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제가 되게 먼 지방에 살다 보니까 수도 경기권 애들 눈에는 내가 조금 먼 데에 있어서 집에 못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죠. 제가 올 잔류를 한 사람입니다. 휴가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체 나가는 거 빼고 있죠. 그 추석 연휴 이런 거 빼고 여름방학 휴가 추석 휴가 나간 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올 잔류를 했습니다. 그냥. 자 그때 이 서울 경기권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웠냐면 내가 못 나가고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마음 한켠 좀 짠했나 봐. 들어올 때 보쌈을 사오더라고. 원할머니 보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너 먹이려고 사왔다. 그래서 밖에 음식 잘 못 먹고 여기서 그냥 급식만 먹었을 텐데 이거 먹고 또 파이팅 하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되고 나서 되게 많이 고마워했고 많이 갚아주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좋은 관계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좀 미워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내려놓고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나중에 사회에서도 더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저가 그랬듯이. 그래서 여학생 기숙은 항상 시작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나중에 파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 특히 작년에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알겠죠? 작년은 정말 이 담임쌤들도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사건 사고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공부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알겠죠? 자, 프린트에 보시면 4페이지 해서 포커스 2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제는 정규 분포를 빼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규 분포 문제라고 적혀 있어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나올 텐데 그거 빼고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요? 연속 확률 변수가 뭐냐? 얘를 아셔야겠죠? 말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는 요 변수가 연속한단 말이죠. 연속하기 때문에 얘는 범위고요. 보통 이 범위는 뭐라고 부르죠? 구간이 됩니다. 구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간 AB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보다는 뭐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자, 연속 확률 범수는 범위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이제 실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셀 수 있냐? 아니, 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대동합니다. 예, 그래프를 항상 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래프로서 이게 나오고 그래프의 뭐가 이놈의 그래프의 치역이 곧 뭐가 돼요? 확률이 되고요. 정역이 곧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 그래프에 대한 요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아까 전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얘가 뭐였어요? 질량이었죠. 얘 셀 수가 없지.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 수가 없어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 함수에 대한 확률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는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그래프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정규 분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넓이가 있잖아. 넓이가 곧 뭐가 되는? 넓이가 확률이 되게끔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체 넓이가 곧 확률의 총합이죠.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얼마였어요? 1이었죠. 전체 확률에 대해서 요 1. 그래서 요 두 개로 이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정규 분포는 우리가 나중에 할 얘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자, 저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여기가 이제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Y는 fx고, 자,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변수 x는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 fx를 따른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확률의 총합이 뭐가 돼야 돼요? 확률의 총합은 뭐야?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에 a부터 b까지의 fx의 전체 구간에서의
이 넓이가 총 확률의 총합이 되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이렇게 PQ가 있다고 쳐요. 여기는 요 PQ에 대한 넓이다.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PX가 P와 Q 사이에 있는 얘를 의미하고요. 얘는 인테그랄의 뭐부터? P부터 Q까지에 대해서 fx, dx하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그게 확률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fx라는 놈이 결국 확률이란 말이에요. 확률. 자, 확률이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0보다는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1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넓이를 구하고 적분을 하시기만 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교과 용어들, 교과 내용입니다. 교과 내용. 알겠죠? 지금부터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해볼게요. 오케이? 실전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오늘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 주는 정규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통계적 추정으로 진도를 전부 다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8회차 때는 작년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들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면서 이렇게 연습해야 될 것 같아 하는 트렌드를 한번 확인하고요. 교육청 문제도 기회되면 같이 보면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쓸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했었죠. 아무쪼록 잘 정리해 봅시다.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준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됐죠. 이번 주면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 여러분들. 좀 중간에 약간 지칠 법도 한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먹어라 하고 사둔 건데, 밖에 산책하다가 요 걸린 거 보고 확인했을 걸. 퍼포먼스였는데, 그죠?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유형에 대한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잘 들어봐요. 우리가 모양이 다각형 모양을 확률 밀도 함수잖아. 자, 다각형이 뭐예요? 뭐 삼각형, 사각형, 뭐 평행사변형, 또는 뭐 사다리꼴, 이런 것들이겠지. 오케이. 이런 것들. 다각형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는 조각 나누기를 한다 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조각, 그 부분의 조각 개수, 전체 조각수 분의 그 부분의 조각 개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야. 당연히 그 조각들은 다 뭐야? 합동인 애들이야. 합동인 애들. 자, 여기 프린트에 예시가 있거든요. 지금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kx 이렇게 돼 있고요.
제한 범위가 0과 1 사이입니다. 됐죠? 자, 이래놓고는 이제 문제에서 P에 2분의 1과 X가 1 사이에 확률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자, KX가 요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1이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치? 당연히 어때요? 2분의 1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2분의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뭘 구해야 돼요?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보통의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아니? K 값을 먼저 구해요. 이 전체 넓이가 얼마? 1. 그 다음 여기 함수값 구하고 여기 함수값 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얘를 이렇게 잘라요. 보여? 합동인 삼각형 몇 개? 4개지. 하나 둘 셋 4개 중에 몇 개? 하나 둘 3개지. 그래서 우리는 요 계산하실 때 그냥 뭐야? 4개 중 3개의 비율을 갖는다 하고 끝내면 돼요. 맞죠? 맞잖아요. 여기가 요 색깔 되는 부분이 4개 중 3개잖아. 됐나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풀이 팁은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풀이 팁은 우리 닮은 관계. 우리가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어때요? 밑변의 비가 높이 그 넓이 비인 거 알죠? 비가 곧 넓이 비다. 요걸로 계산하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됐나요? 세 번째, 만약에 무리수가 등장하면 조각 나누기가 안 돼요. 무리수라서 조각 나누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뭐야? 계산해 주셔라. 알겠지? 됐나요? 자, 네 번째는 사다리꼴 vs 삼각형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 소리냐면 사다리꼴을 구하지 말고 전체에서 뭘 빼? 이렇게 삼각형을 빼란 말이야. 사다리꼴 구하려면 굉장히 넓이가 복잡해져서 우리가 사다리꼴과 삼각형을 구할 때는 삼각형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그냥 전체에서 뭘 빼게끔 삼각형 빼는 꼴로 계산을 해라 그 말이야. 알겠죠? 사다리꼴 자체로 계산하면 더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바탕으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 문제 7, 7-1, 7-2 해서 요 3개 하고요.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지워도 되죠? 아니 화요일 날이 오늘이고 어제죠 월요일 날. 어제 제가 여기 여학생 기숙사 밥 먹고 출발했거든요. 저기 최상위관 가야 돼가지고 그 저녁 메뉴가 샤브샤브 맞지? 나왔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샤브샤브 메뉴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 교무실에서 친구 한 명이 샤브샤브 메뉴라는 거야. 근데 밥 먹을 때 아줌마가 버섯만 담아주셨거든. 고기가 1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버섯국인가 보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오늘 메뉴 뭐예요? 이렇게 학생이 묻길래 오늘 버섯국이던데 이러니까 아닌데 오늘 뭐 샤브샤브라던데요 이러는 거야. 아줌마 진짜 내가 그래서 국물도 더 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아줌마 막 건더기를 엄청 푸는 듯 했는데 버섯밖에 없었어. 와 나 진짜
나중에 좀 밥 먹고 가는데 약간 배신감이 살짝 들더라고요. 진짜 운전하고 가는데 버섯밖에 없어? 이러면서 약간 어제 진짜 왜 내 국에는 버섯만 있었지? 버섯은 씨 종류별로 다 있어요 진짜. 물론 내가 버섯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약간 사람을 기만한 느낌이라 고기가 들어갔으면 고기를 좀 줘야지. 어쨌거나 사실 밥은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남학생 최상위관은 너무 맵고 잘 달고 짜고 이래가지고 아침 식사가 제일 좋아요 거기는. 아침 식사에 스팸 나올 때가 제일 좋아. 제가 좀 애기 입맛이라 스팸 나올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딴 데는 밥 안 먹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에 y 5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x가 이렇게 있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요. PA가 어떻게 된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여기가 0과 1 사이입니다. PB는요? (0.5부터) A 사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A는 몰라요. 근데 PA와 PB가 서로 어때요? 독립이래요. AB가. 그러면 P의 A 곱이 즉 겹치는 영역은 누가 돼요? PA와 PB의 뭐예요? 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죠. 자, 우리 배웠잖아요. PA 너무 쉬워요. 조각 나누기로 했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몇 개?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PA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4분의 1 이렇게 바로 계산 때립니다. 됐죠?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A가 뭐보다 크지? 1보다 크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봐요. A가 1보다 크니까 A가 대략 여기 있을 겁니다. 1보다 바깥쪽에. 자, 그러면 일단 0.5가 여기 있거든요. 맞지? 자, A는 이 바깥쪽에 대충 있을 거야. 자, 0.5랑 어때요?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 아니에요? 그치? 맞잖아. AB가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0.5부터 A는 이 바깥쪽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자, 봐. 조각 나누기에 뭘 한다? 조각 나누기를 하면 돼. 봐봐. 전체 4분의 1에서 하나, 둘, 세 개지? 4분의 1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몇 개? 세 개지? 그러면 AB가 겹치는 애는 뭐예요? 4분의 1에서 뭐예요?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조각 나누기 됐어요? 그러면 PA가 뭐예요?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PB가 뭐가 돼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A의 위치는 대략 어디 있어야 되냐? 대충 한 이쯤 이렇게 A가 있어야지만 전체의 4분의 3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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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넓이가 얼마야? 4분의 3이야. 4분의 3. 파란색이 4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체크를 할 테니까 잘 봐요. 요만큼이 16분의 3이에요. 요만큼은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2까지가 얼마야? 16분의 11이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체크를 할 테니까 잘 봐. 빨간색을 안 썼으니 빨간색 왜 여기 몰려있지? 자, 여기가 얼마였다? A교 B 얼마? 16분의 3이야.
얘 하나 4분의 1, 얘 하나 4분의 1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합이 뭐예요? 4분의 3 돼야 되잖아. 그러면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4에서 요까지가 여기서 0.5부터 이까지가 16분의 11이라서 여기가 16분의 뭐가 돼? 1이 돼줘야 돼. 됐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얘가 뭐 되면 돼요? 나머지 여기 있는 얘가 요까지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뭐 되면 돼요? 16분의 뭐 되면 돼? 3 되면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1이니까. 그치? 이해되셨어? 그럼 얘들아 잘 들어. 가로 세로 길이 b가 뭐예요? 이게 1대 2분의 1 보여? 1대 2분의 1. 이게 더 길어 보이지만 이게 더 길어. 이게 아니라 이게 더 긴다. 알겠지? 그럼 여기도 1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3-a면요. 요만큼 길이는 뭐야? 2분의 1에 3-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이 16분의 3이 나와야 돼서 저는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밑변 3-a 높이는 2분의 1에 3-a 해서 그거의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걔가 16분의 3이야.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3-a에 제곱한 게 뭐예요? 4분의 3. 3-a가 그래서 뭐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a는 최종적으로 얼마요? 3-2분의 루트 3. 이렇게 풀면 그나마 좀 심플하게 푸는 거예요. 해설 보면 좀 어렵게 풀었거든. 사다리꼴로.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조각 나누기에 대한 의미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뒤로 넘겨서 두 개 풀어봐요. 지금 4-1, 4-2 풀고요. 같이 풀이하고 7-1, 7-2 풀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야 7-1번은 방금 말했던 조각 나누기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1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7-2는 루트가 발생하니까 제가 계산하라 했죠. 계산해 주시고요. 알겠죠? 7-1, 7-2 지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수업 영상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세요. 여기 데스크에다가 그냥 교무팀 가서. 알겠죠?
자, 7-1번은 금방 했죠. 7-1번은 봐봐. 조각 나누기 할 거야. 여기가 어때요? 1이니까 여기 조각을 요렇게 나눠버리면 어때요? 요렇게 같은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럼 전체 조각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지. 그 중에서 몇 개예요? 0과 2 사이다. 그럼 2는 여기잖아. 2개잖아. 10분의 2네 그러면. 끝.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야? 100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확률 10분의 2. 정답은 얼마? 20.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죠. 됐나요? 7-는 이렇게 해보세요. 7-2 한번 풀어봐요. 요거 참고로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에 확률을 P라 두고 여기로 확률을 Q라 두면 되겠죠. 지금 주어진 조건이 P에서 Q를 뺀 게 얼마? 4분의 1. 그 다음에 PQ 더하면 어때요? 전체 확률? 1이지. 지금 P와 Q를 각각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세요. 요거까지 풀고 오늘은 진도 마무리 할 예정이에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P 더하기 Q가 전체 확률 1이 되고 P-Q가 얼마요? 4분의 1을 했죠. 두 개 더해서 이 P가 뭐예요? 4분의 5 아니야? 최종적으로 우리는 P 값이 8분의 5, Q는 8분의 3 이렇게 해서 확정이 납니다. 됐죠? 그럼 높이가 같지? 얘가 8분의 5, 8분의 3이지. 몇 대 몇이야 이거? 5대 3 아니야? 맞죠? 그럼 B라는 대상이 뭐야? 8분의 5A 하시면 되는 거야. 왜? 5대 3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 님들아 여기가 전체의 확률이 얼마야? 1이라 했죠. 요 확률이 얼마야? 요 넓이가 1이잖아. 1. 그러면 C는 누가 돼야 된다? A분의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밑변 A, 높이 A분의 2 곱하기 2분의 1한 게 1 나오지 않아? 그러면 B와 C를 다 A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루트 5가 어디쯤 있냐 하면 요쯤 있어요. 오케이? 0부터 루트 5까지의 확률이 얼마라 했죠? 문제에서 2분의 1이라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8분의 5잖아요. 전체가 2분의 1보다 넓잖아. 더 크잖아. 그래서 루트 5가 이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가로 길이가 루트 5죠. 그럼 세로 길이 내가 아니 모르니 h를 하자. 이 넓이 뭐 되면 돼? 2분의 1 아니야 이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초록색이 2분의 1 되면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봐봐.
2분의 1에다가 밑변 루트 5 높이 h 해서 이게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h는 뭐예요? 5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이게 5대 1이야. 5대 1. 알겠지? 즉 요까지 길이가 5L이면 요까지가 5L이면 얘는 뭐야? L이라고. L. 되셨니? 됐죠? 끝났네 이제. 여기가 뭐야? 8분의 1 A가 됩니다. 8분의 5A를 5분의 1 하면 요 높이가 8분의 1 A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 A가 돼서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야. 됐죠? 그럼 A 제곱이 얼마 나와요? 16 해서 나오죠. A는 그래서 얼마 나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A가 4면요 집어넣어요. B는 얼마? 2분의 5. C는 얼마? 집어넣어요. 4분의 2. 그럼 2분의 1. 그럼 끝났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시면 정답 얼마요? 7이야.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별표해 두세요. 야,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거 알지? 평가원에 나온다 한 번씩. 3점짜리로. 작년에 그 메가스터디에서 시행하는 오메가 모의고사에 좀 종종 나왔어요. 알겠죠? 작년 오메가 모의고사란 전대 실무가 되게 적중률 높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올해 나오는 거 좀 잘 풀어보세요. 알겠죠? 아마 우리 컨텐츠는 올해 전반적으로 오메가 모의고사가 실전 모의고사 한 회가 나오고 블루가 매주 하나씩 나오고 아주 어려운 블랙이 하나씩 나오는데 블랙은 내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뭐 아직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실무는 이제 3월부터 3, 4, 5월, 6월까지 7월까지는 이제 한 회씩 나오거든요. 매달. 그다가 7월부터는 이제 매주 1회씩 나와요. 그냥. 그래서 메가스터디 컨텐츠가 작년에 시대인재 강K, 서바이벌, 메가스터디 오메가 모의고사 3, 4를 비교했을 때 작년 한 해는 메가의 압승이었어요. 퀄리티도 좋고 문제 오류도 별로 없고. 알겠죠? 억지 같은 문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 수업하게 될 거니까 잘 준비해서 대비하시면 되고요. 과제는 다음 주까지 여기 확률 분포인데 여기에 정규 분포는 빼고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 오름은 푸실 분들은 30번까지 푸시면 돼요. 30번까지. 알겠죠? 29번까지. 30번부터는 정규 분포니까 한 오름 푸실 분은 29번까지만 푸시면 되고요. 두 오름까지 다 푸실 학생은 두 오름도 우리가 정규 분포는 제끼고 풀어야 되니까 67번까지 풀면 됩니다. 두 오름 푸실 분들은.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과제 주신 분들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제가 검사해서 다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내일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할 테니까요. 고하시고 오늘 하루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한 수업 두세 번 더 남았는데요. 좀만 잘 마무리해서 확통을 좀 잘한 다음에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운 또는 약간의 조금 높은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Let's go home. 잘 가세요.